네, 국민의 법 감정과 어긋나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오동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사건을 두고 유전 무죄, 또 무전 유죄라는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. 자,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죠. 오늘 사건 역시 국민들이 판결을 보자마자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. 서울의 한 아파트 옷장 안에는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을 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. 땡땡시까지 세차를 해놔라 라는 말을 불법 촬영을 하라는 암호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불법 촬영을 주도한 것도 암호까지 정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도 한 재벌가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수십 건의 불법 촬영을 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PC까지 들고 해외로 도피를 하려다가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. 이 사건 얼마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2년이었는데 2개월이 감형된 1년 10개월로 확정이 됐습니다. 당연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성관계 불법 촬영만 몇십 건인데 감형이 됐다. 자, 돈 많은 재벌 2세라서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. 변호사님. 예, 1심의 형량을 2심에서 한 2개월 정도 감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유전 무죄 차원에서 깎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항소심에 이르러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되면은 2년에서 1년 6월까지로 이렇게 감형해도 될 법한데 단지 2개월만 깎았더라고요. 판사님께서 이 죄의 죄질을 나쁘게 보시고 네. 되도록이면 안 깎아주려는 심정으로 판결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항소심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전혀 안 깎아주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지를 않잖아요. 그래서 판사님들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또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을 양형에서 반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요. 그런 차원에서 이 판결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 법원의 현실적인 판단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. 사실 뭐 이런 정도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원래 형량을 받나요? 규정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성폭력법상의 이 카메라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다음에 상습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7,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. 이 경우는 지금 성관계 장면을 어떤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 촬영을 한 걸로 보입니다. 이런 경우에 그 실물을 보면 한 1, 2년 정도 징역형을 합니다.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도 사람의 얼굴이 나오게 동의 없이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참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런데 상습범도 아니고 유포나 협박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에 빗대어서 표현하기에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불쾌하긴 합니다. 불편하지만 개인 소장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적합한 판결이다. 사실 이런 부분에서야말로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법원의 판결에 간극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미성년자 성매매와 약물 복용으로 또 추가 재판을 받았습니다. 이것도 형량이 겨우 1년 2개월이란 말입니다. 이것도 적절한가요? 네, 그 피해자의 법 감정만 생각하면 또 더 중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그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더라고요. 18세 1명인가 2명 정도인데 지금 19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를 보호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18세이니까 이제 성년에 거의 가까운 그런 피해자가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앞서 내려진 판결에서 1년 10개월 합치면은 이제 3년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확정 판결 이전의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합산해서
두 범죄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후행 사건에서는 전체 합쳐가지고 징역 3년에 맞춰서 1년 2월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예. 불법 촬영 또 뭐 성매매 두 판결을 모두 합해도 3년. 예. 이 분들에게는 제발 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. 자, 근데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의 트라우마는 물론이고요. 당연히 유포가 될까 봐 공포를 느낄 거 아닙니까? 네, 정말 이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카메라 촬영 또 그걸 만일 유포를 한다면 그 피해라는 거는 완전히 그 불가역적이고 그죠? 예. 그 다음에 뭐 씻을 수가 없는 거죠. 그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그 말살할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. 그런 경우에 지금 여하튼 이 피고인은 지금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항소심에서도 합의도 되고 그랬거든요, 그죠?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이렇게 합의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면 또 그런 자기가 그 불법적으로 촬영당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금전적으로는 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. 만일에 이제 그런 어떤 재력도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징역형으로 그냥 감수하고 말 것인데요, 그죠?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다행이고, 만일 이런 그 피고인이 진짜 유포까지 한다. 그리고 만일 그 피해자를 제가 대리하는 변호사다 하면은 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아마 하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사건에 빗대어서 조금 굉장히 현실적인 또 조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. 사실 이 사례는 흔히 얘기하는 유전무죄, 무전유죄로 꼽히고 있는데,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재벌 2세나 3세, 유력 집안의 가족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사례는 정말 말 그대로 종종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보통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그 보면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예. 막 줄줄이 이제 선임되어 가지고 무죄를 받아내고 막 그러잖아요, 그죠? 예. 그런 이제 걸 보면은 유전무죄, 무전유죄 뭐 이런 이제 인상을 갖게 되는데,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리조트 어떤 회장의 아들이 이제 피고인이 돼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한 동영상이 전부 압수되었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을 축소할 수도 없고, 네. 또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그 선임된다 하더라도 또 무죄를 받아내기도 또 곤란한 그런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때로는 이제 막 무죄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활약으로 그 어떤 또 무죄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네, 뭐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만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을 또 유전무죄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자,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변호사님 있으실까요? 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 불법 카메라 촬영과 같은 범죄들은 엄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양형의 과정을 보면 그 재판장께서 피해자 구제에도 신경을 썼거든요.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또한 분쟁의 해결 과정이기도 하거든요. 피해자의 형편도 살피고 그래서 또 적절한 양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저희 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은 제가 모신 그 같이 근무했던 부장님께서 피고인도 내 가족이고 피해자도 내 가족인 것처럼 하면 무난한 형을 합니다.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것이 피고인도 그 사람이 살아온 전 인격을 심판받듯이 판사도 살아온 그 모든 그 자기의 인생관과 여러 가지를 다 보태서 아주 힘들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참 어렵습니다. 국민들의 법 감정만을 따를 수가 없는 고충도 느껴지기도 했는데요. 무엇보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, 또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꼼수들도 없게끔 또 법망도 조금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